안녕하세요. 석촌중학교 학생 여러분, 김정수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술 이론 수업 15차 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듣고 해야 할 일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나중 오프라인 수업 때 학습지 검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재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렇죠? 목재의 특성, 또 목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가공재를 사용하는지, 우리 실생활에 어떤 목재가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료가 필요하고 그 재료의 특성을 잘 알아야지만 좋은 재료를 골라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가르친다고 했었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 게 좋은 걸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엄청나게 슈퍼 재료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이 슈퍼 재료의 어떠한 특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볍거나 무겁거나 가공이 쉽거나 변형이 잘 안 되거나 또는 강도와 경도가 세거나 또는 작거나, 이러한 재료를 추출하기가 쉽거나 또는 가격이 싸거나, 광택이 아름답거나 색깔을 입히기 쉽거나, 우리가 어떤 제품, 어떠한 것들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있는 재료를 원하겠죠. 즉, 내가 원하는 특성을 모두 갖춘 재료가 슈퍼 재료가 되겠죠.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마다 어떠한 재료, 어떠한 특성을 원하는지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특성을 모두 갖춘 재료는 있다 없다? 그쵸? 내가 원하는 특성을 모두 갖춘 재료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재료들을 배우고 그 재료들의 특성을 익힌 다음에 그 재료의 특성에 맞게끔 또는 제품의 특성에 맞게끔 내가 원하는 특성을 갖춘 재료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재료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금속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플라스틱, 목재, 금속, 플라스틱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아주 특별한 재료, 신소재라고 하죠. 그 신소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특성과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어떠한 금속을 먼저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매장량이 많은 금속을 먼저 사용했을지, 금속 추출이 쉬운 금속, 그러니까 금속을 뽑아내기가 쉬운 금속을 먼저 사용했을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장량이 많은 금속부터 사용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구 표면 매장량을 한번 보면 산소가 가장 많이 있고요. 다음 규소, 알루미늄, 철, 기타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구 전체 매장량을 봤을 때는 35%나 되고요. 산소 30%, 규소 15%, 마그네슘 13%, 기타 7%로 구성이 됩니다. 지구 표면 매장량이나 지구 전체 매장량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사용한 금속에 해당하는 구리는 이 기타의 약 26위 정도. 그러니까 매장량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이 철이 지구 표면에 5%나 있기 때문에 굴러다니는 돌덩이 있죠. 그 돌덩이들 중에 좀 거무튀튀한 친구는 철, 광석이라고 보시면 그 정도로 이 철은 굉장히 많고요. 알루미늄도 굉장히 많은데 알루미늄을 사용한 거는 9세기에 와서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속 추출이 쉬운 금속을 먼저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금, 은, 구리, 주석을 가장 먼저 사용했고요. 이 매장량 같은 경우 금, 은, 구리, 주석은 24위에서 60위 정도 됩니다. 특이하게도 자연상태 광석으로 있는 금, 은, 구리, 주석의 녹는 점이 약 900에서 1100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맨 처음에 모닥불을 피웠을 때 어쩌다가 이 금속을 담고 있는 광물이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됐겠죠. 그랬더니
그 토기가 굉장히 단단한 또는 색이 아름다웠던 특성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닥불의 온도, 약 900에서 1100도에 해당하는 온도에서 녹는 금속, 금, 은, 구리, 주석부터 사용하게 된 겁니다. 즉 인류는 금속 추출이 쉬운 금속부터 사용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철기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철의 녹는 점은 약 1538도고요. 이 1538도의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불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죠. 이게 바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갈 수 있는 기술력이 된 거죠. 먼저 불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불이 공기 중에 온도를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불순물을 제거한 좋은 연료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산소를 가능한 한 많이 공급해야 활활 타오를 수 있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불을 가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가마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흙을 쌓아서 불의 기운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렇게 하나씩 쌓았겠죠.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한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나무는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겉에 껍질도 있고 안쪽에는 이제 좀 양질의 재료들도 있는데, 이 나무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가마 속에 놓고 굽게 되면 불에 잘 타는 성분만 남게 되는데, 이걸 바로 우리는 숯이라고 부르게 되죠. 바깥에 있는 껍질이라던가 송진 이런 것들이 다 타버리고 순수하게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부분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걸 숯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숯을 만들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산소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 이 풀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채질 하는 것보다 발로 이렇게 밟아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도구가 풀무인데, 이 풀무를 통해 공기를 최대한 많이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철이 들어있는 철광석을 녹일 수 있는 온도 1538도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철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게 되고, 이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국가가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떠한 금속을 먼저 사용했을까요? 그렇죠. 금속 추출이 쉬운 금속을 먼저 사용하게 된 겁니다. 금속은 어떻게 가공되는지 영상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빈칸 채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25도 정도로 보는데, 금속은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고체 상태입니다. 단 금속 중에 액체 상태인 게 있는데 수은은 제외입니다. 다른 재료에 비해 강도와 경도라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이따 강도가 뭔지, 물건을 훔치는 강도는 아닙니다. 경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종류에 따라 일정한 녹는 점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은 1538도에서 녹습니다. 그리고 금속은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줄 안에는 구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성과 연성이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가공이 잘 돼요. 전성과 연성에 대해서도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리나 합금을 통해 금속의 성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각 같은 거 보면은 대장간에서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철제를 두고 이렇게 두드리죠? 이렇게 뜨거운 불에도 넣었다가 물을 뿌렸다가 하는 거는 모두 다 당금질이나 뜨임이라고 하는 그런 열처리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단단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합금은 금속과 금속을 합치는 걸 말합니다. 이 합금에 대해서는 알루미늄 합금, 구리 합금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옷이 바뀌어서 잠깐 놀랐을 수도 있는데요. 녹화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속 성질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크로 해서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강도는 재료에 힘을 가했을 때 파괴되지 않고 버티는 성질을 말합니다. 압축 강도, 압축에 버티는 힘, 인장 강도, 이렇게 당겼을 때 버티는 힘, 충격 강도, 이렇게 물질이 있을 때 강한 충격을 주었을 때 버티는 힘,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압축을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측정하는 거고요. 인장 강도는 당겼을 때, 충격 강도는 충격을 주었을 때 버티는 힘을 측정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종류를 나눠서 강도를 측정하냐? 어떤 힘이 가했을 때 버틸 수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쓸 수 있는 장소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머리끈에 사용하는 고무줄이 압축했을 때 버티는 힘이 강한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필요 없죠. 고무줄은 머리를 묶었을 때만 잘 사용하면 되잖아요. 또 고무줄이 충격에 강한 것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각각 쓰임에 따라서 어떤 힘에 대해 버틸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강도를 측정합니다. 경도 같은 경우는 재료의 겉부분부터 가해지는 힘에 대한 저항력, 간단히 말하면 재료 표면의 단단한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경도가 강한 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브리넬 굽기계라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재료를 밑에 두고 재료를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이는 정도에 따라서 경도를 측정을 하죠. 이 강도와 경도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 모스 굽기계 기준으로 다이아몬드의 경도는 약 10 정도 되고요. 강도는 강철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표면은 매우 단단할지 몰라도 압축하거나 잡아당기거나 또는 충격을 가했을 때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강도와 경도는 이 세라믹 밥그릇과 나무 책상을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밥그릇 같은 경우는 떨어뜨리면 어때요? 금방 깨져버리죠. 하지만 숟가락이나 젓가락과 같은 걸로 열심히 긁어도 끽끽거리는 소리만 날 뿐 어떻죠? 그렇죠. 표면이 긁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나무 책상은 어느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린다고 해도 쉽게 어때요? 부러지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하진 않죠. 하지만 커터칼로 나무 책상을 긁게 되면 금방 긁혀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책상은 강도는 세고 경도는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연성이라는 것은 철사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성질을 말하는 건데요.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말하고요. 전성은 얇게 퍼지는 성질을 말합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금속과를 화살표 방향으로 잡아당겼더니 또는 이렇게 압축을 했더니 나와 같이 변하였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역 같은 경우는 쭉 눌렀더니 넓게 퍼졌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잡아당겼더니 길게 늘어났어요. 그럼 기역은 연성인가요? 아니죠. 전성이고요. 니은은 그렇죠. 연성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이번 강의를 듣고 해야 할 일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오프라인 수업 때 학습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